반갑습니다. 주식대박 보좌관의 2%입니다. 화이팅! 이번 영상은 이번 주 돌아오는 6월 셋째 주 수급 관심주 6종목을 뽑았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선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종목만 보시고 영상을 마치실까봐 종목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더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한 주간 6월 둘째 주 지난 한 주간 양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많이 한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도 감안하고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뽑는데 수급이 좋은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정도로 많았나 싶을 정도로 매우 많은데 물론 바이오 쪽 종목군들도 많고요. 그런데 참 특징적인 게 바닥 대비해서 아니면 지난 일주일, 지난 2주간 많이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꾸준히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는 종목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좋다고 하더라도 좀 올라와 있는 종목을 제가 선정해서 주간 수급 관심주로 뽑기가 참 애매한 종목군들이 많았다. 이런 종목군들은 수급이 좋다 보니까 뭐 월요일날 흐름이 좋을 수도 있고요. 화요일날 흐름이 좋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흐름이 좋았다가 수목금 흐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수급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쵸?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단타로 접근하는 것은 모를까 제가 6월 셋째 주 주간 수급 관심주로 뽑을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많다는 것은 참 수급의 쏠림 현상이 심하다. 오른 종목이 더 가고, 오른 종목에 대해서 차트 무시하고 더 사고, 그럼 더 가고. 네, 수급의 쏠림 현상이 심하다는 그런 반증을 특히 이번 주 종목을 고르면서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의 주말 반등폭이 크지 않은 게 좀 아쉽긴 한데 이처럼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들 또 상승할 때 올라오는 상승폭 그런 상승의 기운, 에너지를 보면 시장에서 급등주 성격의 테마주를 쫓지 않아도 종목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고, 만약 제2차 팬데믹이 오더라도 종목은 이 정도의 수급과 흐름이라면 계속 종목은 나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 외국인의 수급을 꾸준히 분석하다 보면 중장기로 볼만한 종목군들도 발견하기가 쉽죠. 꾸준히 보다 보면. 그리고 또한 개별 종목이 아닌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에서 뽑기 때문에 만약 종목이 나와도 개별 종목에서 물려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마음이 편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루 이틀 주식 투자할 것이 아니고 긴 안목에서 주식 투자를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 뽑은 종목만이 아니고 종목을 선정한 과정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방송을 하기 전에 수십 개의 종목에서 5개, 6개를 뽑는 과정을 다 올려드리긴 어렵지만 그 과정, 뽑은 종목에서만큼은 제가 정말 중요한 것만을 뽑아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런 과정도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이제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개 종목을 소개해 드린다고 했는데 코스닥에서 4개, 코스피, 거래소에서 2개를 뽑아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봐볼게요. 지금 투자자 일자를 보고 계신데 기관 같은 경우는 6월 둘째 주에 월화수목금 모두 매수를 했습니다. 투신도 모두 매수를 했고요. 명기금은 하루 빼고 모두 매수를 했고
외국인의 수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수급 말씀을 드렸고, 회사 내용과 관련돼서는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 영상 올린 개수가 20개 이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스튜디오 드래곤 영상이 2개가 있으니까 뭐 중요한 좀 기업 내용을 보시려고 하면 제가 전에 올려놓은 영상을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수급은 좋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기 이평선보다는 중장기 이평선들의 흐름이 좋은 거, 하락보다는 상승하고 있는 게 좋은데, 그래야지만 단기적인 아니고 중장기적인 흐름, 중장기적인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보시듯이 장기 이평선인 갈색 선인 200일 이평선이 시장이 힘들었던 3월 중순을 전후해서 계속 그 전에는 하락하다가, 그쵸? 하락하다가 3월 중순 전후로 해서 하락하는 200일선이 수평으로 돌아서고 우상향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200일선은 무려 75,000원도 이상으로 올라와 있고,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은 금요일날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가 워낙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갭하락한 종목군들이 많고, 금요일날의 갭을 6월 셋째 주에 얼마나 잘 소화를 해 가는지 여부가 많은 종목군들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최근에 85,000원까지 올라왔다가 밀렸죠. 그런데 밀린 게 미국 시장의 조정 때문이긴 하지만, 미국 시장의 조정이 없었을지라도 전고점 지난 4월 중순의 고점이 85,000원 전후였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밀렸기 때문에 85,000원 전후에서의 물량 소화 과정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조정으로 85,000원에서 밀리긴 했지만, 미국 시장의 조정이 아니었을지라도 이렇게 한 번은 쉬었다 가거나 한번 눌림목이 필요한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그러니까 꼭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85,000원에서 밀렸지만 또 85,000원까지 올라올 때도 그렇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강하다. 금액으로 본다고 하면 6월 6월 둘째 주부터만 볼까요? 6월 둘째 주 금액으로 따지면 외국인은 112억 원, 기관은 무려 315억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매수하는 그 에너지, 세기도 굉장히 크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은 단기로 접근하고자 한 관점이 아니고 중장기 관점.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7만 6, 7천원대 사신 분들, 제가 유튜브를 오픈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스튜디오 드래곤을 올렸는데, 여기선 사야 된다, 파는 자리가 아니고 지겨울지라도, 그 자리가 이제 7만 6, 7천원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은 그냥 스튜디오 드래곤 그 자리에서 사신 분들은 그냥 계속 가져가셔서 오래 넘기라고,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중장기적으로도 관심이 필요하고 6월 둘째 주에 수급만을 보고 본다고 할지라도 흐름상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85,000원의 전후에 물량 소화 과정 진행하고 있고 눌림목에서 접근 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첫 번째 종목으로 뽑았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ST팜입니다. ST팜 보시면 거래량 아래를 볼게요.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빨간색 선이 기관 누적 순매매 추이죠. 그러니까 4월 초까지는 기관이 빨간색 선에 집중하세요. 꾸준히 상승하다가 4월 초 중순부터는 매도세가 많았습니다. 매도 샀다가 또 매도.
그러다가 네, 요때서부터 빨간색이 돌아서죠. 그리고 또 외국인도 지난 4월부터 파란색 선입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꾸준히 올라와요. 그리고서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파란색 외국인의 지분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은 여기를 보시면 더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최근에 외국인이 이제 지난주에 월요일과 금요일 외국인입니다. 매도를 보이긴 했지만 매도할 때는 만주 미만 단위로 매도를 하죠. 근데 매수할 때는 막 4만주, 2만주, 10만주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지난 화, 수, 목. 그리고 기관도 수, 목, 금. 투신, 연기금 들어왔고. 그러니까 기관 같은 경우는 여기 거래량 아래를 보세요. 5월 중순부터 매도하던 기관이 6월 둘째 주 후반부터 그러니까 약 한 달 동안 매도세를 일삼았던 기관이 돌아섰다. 외국인도 크게 돌아섰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지금 연속 양봉 개수가 몇 개죠? 1, 2, 3, 4, 5, 6 6개의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6개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자리가 보시면 앞에 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잠깐 차트가 좀 꺼져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보시면 35,000원부터 4만원까지 35,000원부터 4만원까지 올라오는 이 가격권이 쉬운 자리가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지난 4월부터 파동만 보셔도 그쵸? 이렇게 올라왔다가 꺾였다가 올라왔다가 꺾였다가 올라왔다가 꺾였다가 굉장히 매물대가 굉장히 두터운 가격권이에요. 특히 한 3만 7, 8천원부터는 거기를 물량을 싹 다 먹어줘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누가 들어오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이 그 물량, 고점에서 두터운 물량들을 다 먹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진짜 그런 것 같죠, 그쵸? 객관적으로 기관 들어오죠, 외국인 들어와죠. 더욱이 양봉 6개 수급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꼼꼼히 살펴봤지만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거래량 아래에 있는 거 다 무시하고 거래량과 일봉 또 이동평균선의 흐름만 보더라도 야 괜찮네. 물론 조금 올라와 있지만 괜찮네. 이런 것을 아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저 2%가 수급까지 꼼꼼히 살펴드리니까 이제 쉽게 이해가 가시겠죠, 그쵸? 네, ST팜은 이제 월봉을 보시면 이거 월봉이에요. ST팜 월봉을 보시면 여기 이제 45,000원 자리는 이제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최근에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모멘텀 있는 종목군들은 워낙 강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냥 차트 무시하고 매물대 무시하고 막 급등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객관적으로는 ST팜은 올라오면 45,000원 전후는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가격권인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세 번째 종목은 미스터 블루입니다. 미스터 블루. 수급을 보시면 기관이 7일째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쵸? 기관이
7일째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의 매도는 있지만 투신과 연기금이 4일째 매수하고 있고 그리고 한쪽이 매도하더라도 한쪽이 지금 미스터 블루처럼 매수세가 크면 보합세가 아니고 주가 흐름 보시듯이 이렇게 한 방 뽑을 수가 있는데 이제 금요일에 뽑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흐름을 보시면 거의 기관이 물론 당연히 거래도 터져야 되기 때문에 거래도 터졌고요. 6월 둘째 주에 기관이 그냥 대놓고 사는 듯한 그런 매수세입니다. 대놓고 사는. 그리고 6월 둘째 주에 좀 의미 있는 곳에서 상승에 나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가격권이 10,000원 초반이에요. 왜냐면은 여기 보시듯이 작년 8월달 여름에 좀 부담이 됐었던 가격권이 10,000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까지 올라온 다음에 기관이 기다렸다는 뜻이 오케이, 렛츠고 스타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만 보더라도 양봉이 나오면서 이거 좀 양봉이 좀 너무 큰 거 아니야? 너무 길게 뽑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이평선들이 수렴하는 상황에서 뽑았고 중요한 가격에서 뽑았고 또 기관이 모르겠다 그냥 우린 산다 그냥 대놓고 사는 듯한 그런 매수세 또 연기금까지 들어온 것을 봤을 때는 6월 셋째 주에 큰 상승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주춤할 때가 있다면 관심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네 번째 종목은 조이시티입니다. 그래 미스터 블루는 이제 뭐 주봉과 월봉을 보면은 특별히 목표가를 참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최근에 뭐 웹툰 쪽 종목군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목표가를 논하는 것보다는 좋은 타이밍이 오면 관심을 갖자. 그 정도로 말씀드리는 게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종목은 조이시티입니다. 조이시티를 보시면 일단 거래량 아래를 볼게요.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우선 파란색 선 외국인의 지분율을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최근의 지분율의 고점이 이때였어요. 5월 중순 전후.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외국인의 지분율이 5월 초 중순을 넘어섰죠. 그쵸? 여기 보이시죠? 넘어섰어요. 그쵸? 그리고 기관도 봐볼게요. 기관도 보시면 빨간색 선이죠? 5월 중순에 좀 기관이 샀었어요. 그쵸? 네, 5월 중순에 기관이 좀 샀었다. 그런데 기관이 조금 매도하다가 6월부터 돌아섰어요. 그러면서 기관의 지분율을 5월 중순에 기관의 최근의 고점 지분율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5월 중순 전후부터 조이시티를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미리 차트상 수평선을 그어놨지만 12,000원 그쵸? 여기 12,000원권에서의 쌍바닥 이후에 돌리는 모습도 좋아 보이고 대신 여기 한번 봐볼게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인데 외국인은 지난 6월 둘째 주 월화수목금 5일 연속 매수했고요. 기관은 3일 연속 매수했는데 연기금의 매수가 좀 컸다. 목요일 금요일날. 그쵸? 네. 그리고 이때만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제 거래량 아래쪽 보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5월부터 외국인과 기관에 계속해서 지분이 늘려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6월 둘째 주만이 아니고 근데 6월 둘째 주에 매수세가 좀 더 강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일봉을 길게 놓고 보면은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한다고 하면 제가 미리 표시해 두었지만 2013년도부터의 흐름을 보면은 이거 거의 뭐 5년 이상의 흐름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일봉상 보면은 여기 16,000원권 16,000원 정도는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해서 좀 쉬어갈 수도 있는 그런 가격권이 한 16,000원 정도 되더라 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날 장대 양봉이 좀 길어서 뭐 월요일부터 뭐 반드시 그냥 막 갭상승해서 막 바이오 종목군들처럼 막 급등할 것 같지는 않고 5일선이 이제 막 21선을 돌파하는 그런 시기가 6월 셋째 주인데 조금이라도 좀 눌리면 네, 관심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군도 좀 있어요. 금요일날 아침에 미국 시장의 영향 때문에 목요일 종가 대비해서 개파락 출발했지만 목요일 종가를 넘어서는 장대 양봉이 나온 그러면 조금 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근데 수급이 좋아서 크게 밀리긴 어렵고 대신에 추가 상승한다고 하면 16,000원은 좀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봉과 월봉을 보면 주봉에서는 검은색 선 240MA 자리가 한 16,700~800원 월봉상 하락하고 있는 하늘색 선 60MA가 17,200원입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봤을 때는 한 16,000원 정도가 부담될 수 있지만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 조금 더 상승한다고 하면 그게 윗꼬리를 달지언정 17,000원 정도까지는 갔다 올 수 있다. 꼭 6월 셋째 주가 아니어도. 아시겠죠?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에서 두 개 종목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종목이겠네요. 다섯 번째 종목은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한올바이오파마. 미리 좀 체크를 해둔 게 있어요. 한올바이오파마. 한올바이오파마가 올해 1월 중순에 이처럼 급락을 했습니다. 거래량도 터졌고 급락하는데 장대음봉의 거래가 터졌다. 여기를 돌파하려면 기간 조정도 필요하고 가격 조정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그동안 거쳤고 그래서 5월 말에 장기 이평선인 200일선 240일 이평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거래량이 한번 터졌고 그리고 6월 둘째 주가 굉장히 중요했죠. 왜냐? 여기 앞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지난 1월 중순에 장대음봉의 대량 거래 터지면서 급락한 자리를 돌파하려는 시도가 언제 있었다? 6월 둘째 주에 있었다. 그러니까 29,000원부터 32,000원 자리는 2~3,000원 자리는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자리인 거예요. 왜냐면 1월 저기를 돌파해야 되니까. 근데 6월 둘째 주에 거래도 터졌고 더욱이 지금 4일째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강한 거예요. 지금 힘이. 근데 딱 수급을 보니 누가 들어오고 있다? 기관이 들어오고 있네요. 보이세요? 기관 지난주 수, 목, 금 무려 10만 주 이상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투신과 연기금의 힘이 컸었고 그 전에도 보시면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한올바이오 같은 경우는 2월 말부터 기관이 꾸준히 들어왔죠. 그리고 장기 이평선 돌파할 때 거래 터졌을 때도 기관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6월 둘째 주에 1월 중순에 급락하던 자리 기관의 수급으로 강하게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다. 굉장히 중요한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했는데 기관이 들어오면서 돌파가 되는 모습이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주봉을 보면 제가 미리 체크해 놨지만 한 38,000원, 한 4만원은 좀 부담이 될 수 있겠다.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요 정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거래 터지고 기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밀린다고 해도 크게 밀리기 어려워요. 제가 오늘 뽑은 종목군들이 다 그렇네요. 그쵸? 좀 밀리면 관심이 필요한, 쉽게 밀리기도 어려운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가 5번째 종목, 그리고 JW 생명과학이 마지막 종목입니다. 최근 보시면 거래량 아래를 보실까요? 거래량 아래 기관이 3월 말부터 빨간색 선이죠. 예. 지분을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6월달 들어서 지분을 꾸준히 늘리고 있는데 봐볼게요. 지난주에 화요일만 빼놓고 계속 매수했어요. 그쵸? 뭐 투신도 들어오고 연기금도 들어오고, 네, 5월 29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기관이 하루 빼고 연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JW 생명과. 그리고 2만원 이상에서는 좀 물량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한데, 장대 양봉 2개, 월요일과 화수목 쉬었다가 금요일날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또 거래도 터졌고, 또 기관도 들어오는 모습이고, 월요일날 장대 양봉 뽑을 때 기관이 11만 3천주 들어왔고요. 금요일날 뽑을 때도 네, 기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일봉을 좀 길게 해서 본다고 하면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가격은 한 2018년도부터 한 2년 반 정도의 차트 흐름을 본다면 한 2만 5천 원 정도는 물량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한, 네, 가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관이 워낙 꾸준히 매수를 하긴 하는데, 한 가지 좀 유의하실 건 뭐냐면 JW 생명과학이 뭐 거래가 아주 뭐 매일 많이 터진 종목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터질 때는 딱 터지는데 평소 때 거래량이 뭐 한 30만 주 안 될 때도 많다. 그러니까 좀 탄력 있는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JW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비중을 많이 실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크게 밀리긴 어렵지만 조금 쉴 때는 6월 둘째 주에 화수목처럼 거래 줄면서 아, 괜히 샀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6월 둘째 주에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기관도 꾸준히 들어오는 모습 다시 한번 확인됐지만 거래량이 또 급감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은 좀 유의하시면 좋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종목은 종목 소개하기 전에 중요한 말씀도 드렸고, 또 정말 수십 개의 종목에서 6개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수급의 쏠림 현상이 심해서 꾸준히 가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을 뽑을 수도 있지만, 그걸 뽑기에는 대응하는 분들 입장에서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밀리더라도 크게 밀리기 어렵고, 그래도 한 주간 놓고 봤을 때 수익권 한번 해볼 만하다. 네, 그런 종목을 뽑다 보니 거르고 걸러서 6개 종목을 뽑았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돌아오는 6월 셋째 주에도 제가 뽑은 6개 종목으로 수익 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공 투자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알림 설정에서 흔들거리는 종 모양을 선택하시면 제가 방송 업로드하고 거의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알림 설정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